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85회로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세 가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식 소개를 드리자면은 먼저 재미있는 그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학수 선수가 세 번의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세 번 다 1번 타자로 출장을 하면서 조금 리드오프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무슨 일인지 한번 그 자세한 소식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여러 가지로 관련 기사가 2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꾸준히 나온 얘기인데 김주혁 선수의 이제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수혜 여부인데 사실은 다 아시는 소식이고 이 표가 되게 좋은 자료라 가지고 제가 이거 소개해 드리려고 이 동아일보 기사를 좀 소개를 드리는데 뭐 말 안 돼도 아시겠지만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과 함께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또 포수 얘기도 사실 진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레이어드 코치의 코멘트가 조금 더 있고 지시한 선수의 코멘트도 있어가지고 조금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그 훈련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식이 조금 적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뭐 맨날 소개해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짧게라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학주 리드오프 실험인데 이렇게 재미있는 게 19, 21, 22일 동안 3일 연속 시뮬레이션 게임에 1번 타자로 출장을 하고 있고 3경기에 전부 다 같은 그 타순으로 출전한 선수가 3명밖에 안 돼요. 이학주 선수 1번, 이리오 전준우 선수 3번 타자로 연속 3번 나왔고 나머지 뭐 안치홍, 정훈, DJ 피터스, 뭐 한동희 이런 확실한 주전 선수들은 전부 다 타순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학주 1번, 이리오 전준우 3번에는 뭔가 서튼 감독의 의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인데 다만 근데 이학주 선수가 KBO에서 1번으로 나간 적은 거의 없어요. 15타석 15타석밖에 나가지 않았고 여기 있듯이 12타수 2안타 출루 2할 9푼7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학수 선수의 통산 그 타순별 성적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OPS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석수하고 1번에서 15타석 OPS 0.433 2번 타순 26타석 OPS 0.671 3번 타순 72타석 OPS 0.567, 4번 타순 13타석, OPS 0.801, 5번 타순 150타석, OPS 0.588, 6번 타순 타석수 155타석, OPS 0.735, 7번 타순 92타석, OPS 0.467, 8번 타순 185타석, OPS 0.854, 9번 타순 145타석, OPS 0.638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봤을 땐 사실은 8번이 가장 기록이 좋습니다. 월등히 좋습니다. 8번일 때는 사실 표본수도 가장 많고요. 타석수로 쳤을 때 185타석이고 슬래시 라인이 타율 3할 1푼 9리, 출루율 3할 9푼 8리, 장타율 3할 5푼 6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3, 4, 5에 6박아는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8번에서 보여줬는데 사실은 뭐 타순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까지 기록한 성적은 8번에서 가장 좋았고 그다음에 뭐 보통 5번, 6번으로도 이제 가장 많이 들었었는데 5번, 6번을 합치면 305타석 정도 되는데 이때는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6번일 때는 OPS 0.735, 5번일 때는 OPS 0.588인데 우리 팀에서는 일단은 다들 9번으로 생각 많이 하고 계신데 9번으로도 성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9번일 때는 OPS 0.638 145타석이었습니다. 일단 서튼 감독은 이학주 선수를 1번으로 실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100% 목적을 가지고 이학주를 1번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스프링 캠프 기간에 다양한 선수를 다양한 라인업에 기용하는 게 중요하다. 시즌을 구상할 때 라인업 유연성을 구상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서튼 감독은 그 작년부터 얘기를 했지만 그 타순 짜는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이 그 1, 2, 3, 4번이 한 덩어리 5, 6, 7, 8, 9번이 한 덩어리 이렇게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몇몇 타순에 파워보다 운동신경이 있는 선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1번 타수에 넣는 것은 도루능력, 주루능력, 스피드를 체크하기 위해서이다. 전략적으로 이학주를 배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1번으로 진짜 배치하겠다는 의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일단 2번 유격수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단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이학주 선수가 사실
풀타임을 뛰는 게 힘든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왜냐면은 무릎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유격수 1번은 진짜 드문 경우죠. 유격수 1번이 친 선수가 KBO 전체를 통틀어서도 역사상 몇 명이 안 될 거예요. 뭐 생각나는 이종범 선수나 뭐 김혜성 선수 뭐 지금 뭐 그 정도 있지만, 유격수가 1번 치는 건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한다기보다는 일단 이학수 선수한테 이런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1번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무래도 그 좀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로 우리 팀이 왔기 때문에 좀 1번에 계속 출장을 시켜주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좀 그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좀 1번으로 꾸준히 기용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많은 타석 기회를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가지게 하면서 이 도루 능력, 주루 능력, 스피드와 이학수 선수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능력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 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진짜 1번으로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도 않고, 뭐 숫자적으로도 1번에서 뭐 기록 거의 뭐 경험도 없고 뭐 기록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진짜 1번으로 쓰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더 선수를 파악하고 선수한테도 좀 더 신뢰를 심어주는 개념의 그런 배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준우 선수 3번이야 뭐 작년 시즌에도 3번으로 많이 나왔지만, 이대호 선수 3번 기용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작년에 이제 4번 비용이 깨고 뭐 5번이나 6번이나 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말을 하고 보니까 이대호 선수가 작년에 그 타순을 얼마나 나왔나 제가 바로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즌에 그 타순을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 5번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한번 바로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3번으로 제일 많이 나왔나요? 3번 타순으로 223타석 나왔었고, 그 다음에 4번 타순으로 131타석 나왔습니다. 그리고 5번으로 37타석, 6번으로 67타석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번으로 나왔을 때 오페이스가 0.716, 4번으로 나왔을 때 오페이스가 0.878, 5번으로 나왔을 때 오페이스가 0.954를 기록하면서 사실 3번으로 나왔을 때 썩 기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4번으로 나왔을 때가 훨씬 좋았고 5번으로 나왔을 때가 가장 좋았는데 표본이 작으니까요. 근데 뭐 타순을 타는 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워낙 4번을 오랫동안 찬다 보니까 그게 자기도 알게 모르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대호 선수 3번으로 기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보면은 이대호는 전통적으로 4번을 치던 선수인데 4번 타자가 2회 첫 타자로 시작할 확률이 50%다. 50%가 3자 범퇴로 1을 마친다는 뜻이다. 이대호가 2회 1번 타자로 나서서 리드오프로 출루하게 되면 베이스 러닝이 느려진다. 전략적으로 3번 또는 6번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3번에 가장 강한 타자를 배치하는 것도 꽤나 옛날 얘기가 됐고, 이제 2번에 갖다 놓는 게 가장 뭐 트렌드 같이 됐는데, 그쵸? 선두 타자 이대호를 굉장히 우리가 야구를 보면서 오랫동안 봤는데요. 뭐 3번에 갖다 놓든 뭐 6번에 갖다 놓든 뭐 어떤 쪽이든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3번보다 6번에 갖다 놓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1번부터 5번까지는 스피드가 굉장히 느린 선수는 없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줄줄이 느린 선수를 붙여놓는 게 나은지 아니면 섞어 놓는 게 나은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분분한데, 일단 1번은 그 오로지 타력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타력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를 생각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3번보다는 6번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작년 그 타순별 기록을 봤을 때 3번에서 썩 좋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6번에서는 0.728인데 이것도 뭐 썩 좋진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이대호 선수가 이제 조금 중심 타자에서 내려오는 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가 마지막 시즌이기도 하고,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대호 선수가 있을 때 중심 타선에 이대호가 없는 경험을 먼저 해봐야지 이게 이 자연스럽게 이제 물러난다기보다는 그 대물림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대호 선수가 계속 3번 치다가 은퇴하면은 그 빈자리가 되게 크게 느껴지고 그 뒤에 3번으로 있는 선수가 되게 부담을 느낄 거기 때문에,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대호 선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4번 친 선수도 그렇게 부담을 안 느끼지만 이대호 선수가 없을 때는 부담 많이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전 6번으로 조금 편한 자리 좀 중심 타선에서 내려와가지고 타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학수 선수가 리드오프 실험이 남은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계속돼 있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만약에 진짜 리드오프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제 생각이니까, 이거는 그냥 뭐 신뢰의 의미라고 얘기하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 이학주 선수가 진짜 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역량을 완전히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1번 친 유격수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뭐 진짜 그렇게 시키려는 개념보다는 좀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테스트를 해보는 의미라고 생각을 한다 정도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김진욱 선수 넓어진 S존의 그 김진욱 선수의 수혜에 대해서 조금 소식을 볼 텐데요. 자, 일단은 서튼 감독은 김진욱 선수를 선발로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이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욱이 선발 투수에 맞는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코치진과 함께 하드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다. 예. 그냥 트레이닝도 아니고 하드 트레이닝입니다. 하드 트레이닝. 예. 그리고 김진욱이 현재 주어진 과정을 잘 소화하고 있고 선발 투수로 잘 만들어주고 있다면서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김진욱 선수를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선수를 선발로 키우는 거는. 그리고 올 시즌 커진 스트라이크 존은 위아래로 야구공 1개에서 1.1개 반 정도 늘었다는 분석인데 그 이동현 SBS 스포츠 해설위원이 말을 하기로는 그 지난 시즌 김진욱은 하이존에 들어간 속구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김진욱은 타점이 높은 상태에서 큰 낙차로 떨어지는 커브가 장점인데 이 공도 앞으로는 전부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스트라이크 존 확대는 김진욱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게 이 시즌 스트라이크 존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시즌 김진욱 선수의 속구 투구 위치를 보면은 작년에 스트라이크 존 분포도로 나타나는 그 빨간색 네모 안에서 공 1개에서 1개 반 정도 빠지는 공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그 속구의 배치 자체가 스트라이크 존이 정사각형으로 있으면은 그 윗부분 반에 많이 위치를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심판의 그런 뭐 성향이나 아니면 타자의 키에 따라 가지고 이 그림 안에선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지만은 뭐 타자의 키나 심판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높은 볼로 판정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뜻인데 이렇게 더 커지게 된다면은 이 그림상에 보시면은 한 요까지 오게 되겠죠. 모는 종이 상에 한 요까지 오게 된다면은 확실히 김진욱 선수는 이 빠른 볼 스트라이크 판정에서 훨씬 유리하게 판정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게 작년에 가장 큰 문제였던 보이넷 문제에서도 많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집어 넣었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자신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 경우가 더 많았을 거예요. 자기는 들어갔다고 던졌는데 이제 볼 판정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거라서 선수의 자신감 업과 더불어 가지고 김진욱 선수의 페이스트볼 구위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롯데 코치진은 김진욱 선수가 지금 훈련하면서 보여주는 게 라이징 페이스트볼이란 게 뭔지 보여주고 있다면서 굉장히 그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라이징 페이스트볼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공이죠. 그러니까 치제로 떠오르는 게 아니고 공은 당연히 마운드에서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것이고 물론 이제 언더핸드는 밑에서 위로 던지니까 다른데 공이 요렇게 가니까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떨어지는 낙폭이 적을수록 타자 입장에서는 떠오르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라이징 페스트볼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굉장히 위력적인 페스트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김지욱 선수도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물론 김지욱 선수 항상 자신감이 좋지만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본인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선발 투수로서 퀄리티 스타트를 많이 하는 투수가 되고 싶다. 퀄리티 스타트를 하다 보면 승수는 따라올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올 시즌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 자신에 대한 믿음을 항상 잘 나타내고 있는 김지욱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수 소식인데 올해는 강민호 잊을 수 있나 7홈런 장타력 공수 안정감 외인 코치의 송내니인데 사실 이런 기사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아마 강민호 선수가 이적하고부터 2018년부터 지금 5년째 나오고 있는 얘기일 건데 요거는 제가 약간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강민호 선수 못 잊어요. 못 잊습니다. 왜 못 잊냐면은 어떤 선수가 포수를 봐도 강민호 선수보다 잘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실력과 논외로 스타성이 너무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 강민호 선수를 우리가 잊지는 못할 거예요. 잊지는 못할 거고 약간 강민호 선수를 잊는다? 요거는 약간 첫사랑 잊을 수 있냐는 말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 잊어요. 못 잊는데 다만 이제 생각을 가끔 할 수 있는 더 좋은 선수들이 뒤에 나와야지 잊는 게 아니고 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뭐 첫사랑 얘기하면 똑같잖아요. 첫사랑은 잊는 게 아니고 덮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덜 생각하는 거죠. 그거와 같은 얘기 같은데 아무튼 이제 두 선수 지시한 안중근 선수가 지난 시즌 잘해주면서 그래도
포수 때문에 좀 고통받는 것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었던 이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네, 요런데 일단은 이 시즌 후반기부터는 안중현 선수가 전역하고부터는 안중현 선수가 더 기회를 많이 받았어요. 안중현 선수가 41경기에 출장을 해서 박세웅, 이인복 선수 등 이제 국내 선발하고 호흡을 보통 맞췄었고, 박세웅 선수하고는 95년생 그 영혼의 배터리로서 굉장히 두다 맹활약을 했고, 특히 박세웅 선수 선발 경기에 타자로서도 안중현 선수가 거의 그 박세웅의 수호천사 같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시즌 마지막 경기 때 그 안중현 선수가 결국 10승을 만들어주는 타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안중현 선수는 뭐 많이 얘기를 하지만 뭐 캐칭, 프레이밍, 블로킹 등 수비 기본기에서 우위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BQ, 그러니까 센스가 좋아요. 안중현 선수가 굉장히 꾀돌이 같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야구를 굉장히 영리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지시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22경기 나왔고, 이제 주로 스트레일리나 프랑코 선수 같은 그 외국인 투수들과 호흡을 맞췄었고, 타격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7홈런을 때려냈는데 187타석에서 7홈런을 때려냈으니까요. 타석 대비 홈런 수가 굉장히 많았지요. 그래서 지난 2018년 하나 시절에 99경기에서 홈런을 비슷하게 때렸는데 OPS도 0.741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시한 선수는 일단 수비가 약점이라는 지적에 대해 가지고는 투수들과 처음 호흡을 맞춘 해인 만큼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점점 좋아졌다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더 이상 내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쭉 가고자 한다면서 본인이 좀 더 이제 내 야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이적해온 첫 시즌 2020년 시즌에 사실은 그런 또 사생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야구 외적인 문제로 사실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그 일이 없이 정말 훌륭하게 그런 문제 없이 야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중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민호 형이 있을 때부터 롯데에서 계속 뛰었다 보니까 그 무게감을 알고 있다. 지금도 한없이 부족하다면서 포수가 구멍이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양의지, 강민호를 넘는 건 어렵겠지만 팀은 1등으로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사실 안중현 선수가 굉장히 잘한 얘기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의지, 강민호를 넘는 건 어렵겠지만 팀을 1등으로 만들고 싶고 그 무게감 잘 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단히 힘들 거예요. 사실 강민호 선수라는 너무 큰 산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넘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을 수 없을 거기 때문에 거의 확실히. 네. 그리고 레이어드 코치는 홈플레이트에 앉아있을 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모든 포수들은 체형도 유연성도 다르다면서 포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캐칭이다. 자신의 몸을 활용해서 가장 편안하게 캐칭한 자세를 찾도록 가르치고 있다면서 본인의 포수 지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뭐 좋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입에 댈 게 없네요. 근데 좋은 게 이제 그 캐칭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홈에 앉아있을 때 자세, 포수들의 체형과 유연성에 따라가지고 좀 다르게 지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체형 같은 경우에 사실 안중현 선수가 체구가 포수치고는 작은 편이라서 이거 사실은 그냥 큰 체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프로필상 사이즈도 키가 뭐 덩치가 큰 편은 아니고요. 프로필상으로도 175, 87kg인데 야구 선수는 보통 스파이크를 신고 신발을 그 키를 잰다고 봤을 때 안중현 선수가 112, 3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길 가다가 안중현 선수 봤을 때도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대학생 느낌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 보면은 뭐 야구 선수라는 느낌이 크게 안 드는 작은 크지 않은 덩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포수치고 사이즈가 좀 작다는 거. 반대로 지시한 선수는 굉장히 체격 조건은 대단히 좋습니다. 뭐 그림에서 봐서도 아시겠지만 180에 102kg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선수가 지난 시즌처럼 두 선수의 강점을 서로 살려가지고 팀 승리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포수 포지션이 나날이 혼자 다 한다기보다 이렇게 두 명이서 나눠가는 게 점점 맞게 되고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올해도 두 선수와 또 다른 포수들의 활약을 우리는 꾸준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아이고 롯데야 285회로 인사를 드렸고요. 내일은 그러니까
4일 목요일은 다시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게임 소식과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로 되었고요. 저는 우키였습니다. 레디 투 윈 롯데 자이언츠.